안녕하세요. 저는 시민들의 후원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비영리단체 내셔널 트러스트 문화유산 기금의 자원활동가 정채영입니다. 이곳은 미술사학자이자 제4대 국립중앙박물관의 관장을 지낸 회곡 최순우 선생이 사셨던 옛집입니다. 최순우 선생은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찾고 알리기 위해 노력한 분으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무량수전 베을림 기둥의 기대서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최순우 선생은 1916년 개성에서 태어나셨으며 본명은 희순이었습니다. 호인 해곡과 필명 순우는 간송미술관을 세운 간송 전영필 선생께서 지어준 것입니다. 최순우 선생은 어린 시절에 문학에 관심을 가진 학생으로 문예반 활동을 하면서 동아일보의 동시밤과 버들강아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송도 고등보통학교 재학 시절 최순우 선생은 개성 부립박물관의 관장이셨던 우연 고유섭 선생을 만나 미술사를 배웁니다. 졸업 이후 고유섭 선생의 권유로 개풍군청에서 지역의 고적과 유물을 관리하는 고적계 서기로 일을 하며 고유섭 선생을 따라 개풍군 일대의 고려 유적지를 답사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후 29살이 되던 1945년에는 개성 시립박물관의 서기가 되어 정식으로 박물관 일을 시작하셨고, 이후 1949년에는 현재 학예사인 박물관으로 승진을 하여 서울국립박물관으로 오게 됩니다. 이후 평생을 박물관에서 일을 하시면서 인력을 양성하고 문화재 보존 처리 기술을 도입하였으며 시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박물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조사와 연구를 비롯한 미술사 전반에도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1964년에 발굴한 강진 청자 가마터는 고려 청자 연구에 큰 획을 그은 중요한 사건으로 꼽힙니다. 최순우 선생은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국내외로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우선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의 박물관과 문화재, 미술사와 문화의식 전반을 아우르는 글을 신문 연재, 논문, 수필 등 여러 지면을 통해 600여 편 정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들은 무량수전 베을림 기둥의 기대서서,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 그리고 한국미 한국의 마음 등의 책으로 엮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 읽고 있습니다. 한편 국외로는 한국국보전, 한국미술 5천년 전 등의 국보급 전시회를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미술 5천년 전의 경우에는 기존에 2000년으로 규정되어 있던 우리 미술의 역사를 5000년으로 새로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최순우 선생은 서울 암사동에서 빗살무늬 토기가 발굴되자 기존에 2000년으로 규정되어 있던 우리 미술의 역사를 5000년으로 보셨고 한국미술 2000년 전을 한국미술 5000년 전으로 바꿔 열었습니다. 방가사유상을 비롯한 불상, 고려청자, 조선백자, 해화 등 여러 국보 문화재가 출품된 한국미술 5000년 전은 일본에서만 57만여 명이 관람을 할 정도로 우리 미술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순우 선생이 이곳 옛집으로 이사를 오셨을 때는 197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84년 돌아가실 때까지 이곳에 머무셨습니다. 처음 선생이 서울에 오셨을 때에는 당시 국립박물관이 있던 경복궁 관사에서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삼청동과 현 청와대 부근인 궁정동에서 10년 넘게 생활을 하셨다가 청와대 경호 강화를 이유로 궁정동 집이 수용되면서 이곳 옛집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1930년대에 지어진 근대 한옥으로 기역자형의 안채와 니은자형의 바깥채가 맞물린 튼 미음자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채의 경우에는 선생이 생활하고 글을 쓰던 사랑방, 부인이 쓰던 안방, 따님이 쓰던 건넌방이 있으며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대청마루가 있습니다. 부엌은 본래 사랑방과 안방 사이에 있었으나 선생님이 이사로 오시면서 대청마루 뒤쪽으로 옮겨 안방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설치하여 서양식으로 난방을 하였습니다. 우선 사랑방의 경우에는 선생님과 교류를 하셨던 박숙은, 김한기 선생님의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즐겨 수집을 하셨던 수석이나 백자, 벼루, 전통 목가구들이 놓여 있기도 합니다. 최순우 선생은 이 옛집에 미랏빛 장판을 깔고 즐겨 수집하던 수석이나 벼루, 전통 목가구들을 놓아 조선시대의 선비의 집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생이 안목이 깃든 이곳에 많은 문학계, 박물관계 사람들이 모여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또 문 위에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로 매죽 수선제라는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또 안방에는 최순우 선생님이 그리신 초원이라는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대청마루 왼쪽에는 강세왕의 글씨로 온량, 공검, 양이 득지라는 논어의 구절이 걸려 있습니다. 이 글자들은 한 번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집자된 것입니다. 또 대청마루에는 선생님이 생활하던 모습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선생님의 글과 선생님이 받으신 훈장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건넌방의 문 위로는 최순우 옛집의 중수기가 걸려 있기도 합니다. 사랑방 문 위에는 편액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두문 즉시 심산. 문을 닫으면 이곳이 곧 깊은 산중이다 라는 뜻으로 1976년에 선생이 이사를 오셨을 때 직접 써서 달아둔 것입니다. 뒷뜰에는 단풍나무, 모가나무, 산수유나무 등 우리나라의 산과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꽃이나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선생은 서양의 화려한 꽃보다는 조촐하고 소박한 맛이 있는 우리나라의 꽃과 나무를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발굴 조사를 가시면 꽃이나 나무를 유심히 보셨다가 직접 옮겨 심거나 나무 장사에게 물어 새로 심기도 하셨습니다. 이곳 사랑방 위쪽에도 편액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나도 잠잘 수 집당, 오수당, 즉 낮잠 자는 집이라는 뜻인데요. 이 글씨는 단원 김홍도의 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인 단원 유목첩에서 최순우 선생님이 이 글씨를 찾으셨고 마음에 들어 편액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벼로 또한 낮잠 자는 노인이라는 뜻의 오수노인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최순우 옛집의 창살은 한자 쓸 용자의 모양을 본따 만든 용자 창살입니다. 최순우 선생은 이 용자 창살이 가장 정갈하고 비례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 용자 창살에 대한 글을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최순우 옛집의 대청마루는 우물마루입니다. 우물마루는 깔린 마루의 모습이 한자 우물정자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우물마루는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마루깔기 유형으로 사계절이 뚜렷하고 건조와 수축이 심한 한국 기후에 적합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빌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본래는 다 한옥이 있던 자리입니다. 선생이 1984년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인과 따님 가족께서 이곳에 계속 머무시다가 2002년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화여대 김홍남 교수의 주도로 기업과 시민의 후원을 통해서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부분들을 보수하고 선생님이 계셨을 때의 모습으로 복원하여서 2004년부터 일반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나 기부, 증여를 통해서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영구히 보존하는 운동을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1895년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그린벨트 해제 반대 운동을 계기로 공론화되었습니다. 최순우 옛집을 출연 자산으로 하여 저희 단체가 설립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나주 도래마을 옛집을 매입하고 권진규 아틀리에를 기증받아 각각 시민문화유산 2호와 3호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각 문화유산들은 보존 취지에 따라 박물관, 지역문화기관, 예술인 지원공간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화유산들을 미래 세대에게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정기 후원이나 일시 후원을 통해서 함께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으며 해피빈이나 제로페이 등
온라인 모금함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또는 자원활동이나 재능 기부를 통해서도 함께 문화유산을 가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나 SNS를 방문해 주시거나 마련된 방명록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의 행사 소식을 더 빠르고 다양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